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학을 담당하는 배종수입니다. 우리는 가끔 자기 주장을 강하게 어필할 때가 있거든요. 어떨 때는 적당히 어필할 때도 있지만 강하게 어필할 때, 아주 중요할 때는 강하게 어필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큰 사건들이 있었어요. 농산물 수입을 개방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마 국민 양쪽에서 굉장히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라크 파병 해야 합니까? 해서는 안 됩니까? 한쪽에서는 해야 한다, 한쪽에서는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감정으로 늘 다툴랍니까? 자기들의 생각을 질서 있게 논리적으로 그래서 상대방을 설득하랍니까? 자기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논리적으로 질서 있게 이야기함으로써 상대방을 정당하게 설득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수학교육에서는 증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증명은 자기의 어떤 주장 또는 상대방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정당하게 밝힐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명을 통해서 아이들의 논리적인 사고력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교육에서 꽃이라고 부리는 것은 증명은 아이들의 논리성, 창의성을 기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셨죠? 네. 오늘은 증명에 관심보다는 증명을 위한 준비를 할 거예요. 증명을 위한 준비는 첫째, 명제라는 것이 무엇인가? 또 조건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또는 수학에서 정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 명제가 뭔가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네 가지의 그 글을 칠판에다 쓸 거예요. 이 글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죠, 뭐. 자, 첫째 뭘 공부하느냐 하면은 명제를 먼저 공부합니다. 명제. 자, 명제를 공부하면서 예로 몇 가지 문장을 생각해 볼 겁니다. 자, 첫째 문장. 독도는 우리 땅이다. 우리나라 땅이다. 자, 둘째. 토끼는 식물이다. 토끼는 식물이다. 셋째. 나팔꽃은 아름답다. 자, 넷째. 또 태극기는 우리나라 국기이다. 자, 여기서 이 말이 맞았나 틀렸나를 확인할 겁니다. 자, 독도는 우리 땅이다. 맞았나요? 틀렸나요? 맞았어요. 네, 맞았다. 이걸 제가 참 그럴 거예요. 토끼는 식물이다. 이건 틀렸어요. 거짓. 나팔꽃은 아름답다. 맞아요. 이건 어떤 사람은 맞았다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틀렸다 할 수도 있고 판별이 안 된다. 태극기는 우리나라 국기다. 맞아요. 여기서 기역, 니은, 리을처럼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린 문장, 이것을 명제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맞거나 틀리거나 이것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구별이 안 되는 것은 명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명제만 논의할 겁니다. 저는 지금 키가 큽니까? 배종수 교수는 키가 크다. 명제일까요? 명제가 아닐까요? 명제가 명제가 아니다. 어떤 사람은
크다고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작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보통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어느 누구나 보더라도 독도는 우리 땅이다. 맞나요? 맞다. 그런 얘기죠. 어느 누가 보더라도 토끼는 식물이다. 틀렸죠? 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명제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명제를 P 그럴 거예요. 프로포지션 그래서 명제를 P 그럽니다. 근데 명제는 반드시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하나는 참이거나 하나는 거짓이거나. 참이라는 것을 영어로 true 그래서 T자를 씁니다. 거짓이라는 걸로 false 그래서 거짓을 F로 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명제 P가 있으면은 그것은 참 아니면 거짓으로 구분됩니다. 이와 같은 표를 우리는 명제의 참과 거짓을 나타내는 표다 그래서 진위표다 그래요. 자, 명제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명제는 우리는 독도는 우리 땅이다. 토끼는 식물이다. 태극기는 우리나라 국기이다와 같이 참이면 참이거나 거짓이면 거짓인 문장을 우리는 명제라고 하죠. 그 명제는 반드시 두 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할 때 참과 거짓으로 이렇게 만든 표를 우리는 진위표라고 그래요. 자, 두 번째는 조건문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이 조건문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두 번째 조건문. 자, 제가 어떤 문장을 하나 생각할 거예요. 지구에 공기가 없다면 지구에 공기가 없다면은 지구에는 사람이 살 수 없다. 자,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뭐뭐이면이란 말이 있어요. 지구에 공기가 없다면 앞에 있는 말 지구에 공기가 없다. 이거 명제일까요? 명제가 아닐까요? 지구에 우리 사는 지구에 공기가 없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거짓이니까 명제가 돼요. 지구에는 사람이 살 수 없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이것도 거짓이에요. 거짓이기 때문에 명제가 돼야 안 돼요. 예. 하여튼 틀렸기 때문에 명제가 아니다 그러면 안 돼요. 참이면 참, 거짓이면 거짓. 그래서 앞에 있는 명제를 제가 편의상 P라고 하고 뒤에 있는 명제를 P라고 할 거예요. 자, 지구에 공기가 없다면은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없다. 이것을 어떤 기호를 쓰냐면은 P 화살표 Q 그럽니다. P 화살표 Q. 그래서 읽을 때는 P이면 Q 그래요. 자, P이면 Q 그래요. 여기서 P를 가정이라고 하고 Q를 결론 그럽니다. 가정문에서 앞에 있는 것을 가정,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을 결론 그래요. 경우에 따라서는 앞에 있는 것을 조건 그래요. 조건, 결론. 그래서 조건문 그래요. 또 어떤 분은 가정, 결론 그래서 특수하지만 가정문 그렇게도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조건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조건문에서는 명제가 두 개가 함께 생각하는 거죠. P라는 명제, 그리고 Q라는 명제. 그래서 모든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조건문에는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P라는 것과 Q라는 것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거기서 P이면
Q라는 걸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아주 어렵습니다. 제가 한 2번쯤 설명할 거예요. 모르면 그냥 한번 따라가 보세요. 아셨어요? 네. 자, P하고 Q. P 하나만 보면은 참과 거짓 두 가지예요. Q 하나만 보면은 참과 거짓 두 가지예요. 마치 동전 앞뒤, Q도 앞뒤. 그러면 두 개를 생각하면은 어떤 경우를 생각하느냐 하면은 둘 다 참이거나 P는 참인데 Q는 거짓이거나 P가 거짓, Q가 참, P도 거짓, Q도 거짓, 요 네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쉽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P도 참 거짓, Q도 참 거짓. 마치 동전 앞뒤, 동전 앞뒤. 그런데 두 개의 동전을 생각하면은 앞, 앞뒤, 뒤앞, 뒤뒤 했듯이 두 명제를 함께 생각하면은 둘 다 참일 수도 있고 참 거짓, 거짓 참 또는 거짓 거짓일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조건문제라는 것은 P이면 Q 이것이 새로운 하나의 어떤 명제가 되는 거죠. 자, 다시 아까 공부했던 거 다시 봅니다. 지구에 공기가 없다면 그것도 하나의 명제입니다. 지구에 공기가 없다. 맞죠? 네. 틀리죠? 뭐가 맞습니까? 명제라는 것이 맞고 내용은 틀렸다 그런 얘기죠. 지구에는 사람이 살 수 없다. 명제는 되지만 내용은 틀렸다. 그래서 틀린 명제, 이것도 틀린 명제. 그러면 전체 말은 만나봅시다. 지구에 공기가 없다면 지구에는 사람이 살 수 없다. 전체의 말은 맞나요, 틀리나요? 맞아요. 그렇죠. 지구에 공기가 없다면 지구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경우가 어느 경우냐면은 요 네 번째 경우입니다. 조건도 틀리고 결과도 틀렸다고 한 이 경우에 전체로 생각하면은 그건 맞다 그런 거죠. 됐습니까? 네. 조건도 맞고 결과도 맞았을 때는 전체는 맞고 조건은 맞았는데 결과가 틀렸을 때는 전체는 틀리고 조건은 틀렸는데 결과가 맞았으면은 그 경우는 맞다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제대로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네. 그래서 제가 한 3가지쯤 예를 들 거예요. 자, 우리는 한 3가지쯤 예를 듭니다. P라는 것 따로 있고 Q라는 것 따로 있어요. 그리고 P이면 Q라는 것을 동시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P는 조건입니다.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 출제를 참 잘했어요. 근데 그 결과적으로 학생이 대답을 참 잘했어요. 그렇다면 학교에서 평가는 어떻게 하랍니까? 시험 문제를 잘 냈는데 학생이 답을 잘 썼어요. 채점 맞게 한다, 틀게 한다? 맞게 한다. 그러니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잘 냈는데 답을 잘못 썼어요. 두 번째, 조건. 시험은 잘 냈는데 답을 잘못 썼어요. 채점. 맞게 한다, 틀게 한다? 틀리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번에는 시험을 잘못 냈네. 그런데도 용케 학생은 답을 잘 썼어요. 시험 문제는 잘못 냈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잘 썼어요. 채점은? 맞아요. 네, 맞다. 그런 얘기죠. 시험 문제를 잘못 냈는데 아이도 답도 잘못 썼어요. 이때 시험 다시 보게 하려합니까? 그래도 평가해야 합니까? 평가해야 돼요. 맞게 채점한다, 틀게 채점한다. 네? 예비고사 시험 문제 과거에 잘못 낸 경험이 있어요. 틀리게 냈어요. 학생들이 답을 맞게 썼건 틀리게 썼건 채점 어떻게 했나요? 다 맞게 한다. 그런 얘기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시험 문제 잘 냈는데 답도 잘 쓰면은 채점 맞게 하는 겁니다. 시험 문제 잘 냈는데 잘못 쓰면은 틀리게 채점합니다. 틀리게 문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잘 쓰면 채점 맞게 합니다. 문제도 틀리게 냈더니 답도 잘못 썼더라. 채점은 어떻게 한다? 맞게 한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요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채점을 맞게 했습니다. 여기서 채점을 맞게 했다는 얘기는 긍정적으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측면에서 맞게 채점한 겁니까? 틀렸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맞다고 한 겁니까? 어쩔 수 없이 맞다 그런 얘기죠. 선의의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건문이 참이다라는 경우는 반드시 전제가 참일 때 결과도 참인 요 경우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아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조건문은 크게 봐서 세 가지는 참입니다. 그러나 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즉 셋째와 넷째는 긍정적으로 잘했다라기보다는 선의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다른 어떤 측면에서 참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문적으로 조건문을 이용할 때는 항시 조건이 참이라고 할 때 결과가 참일 때만 참으로 하는 것. 물론 우리가 학문적으로 세 번째, 네 번째를 적용할 때도 있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네. 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다음 시간에도 너무 중요하니까 한 두 예를 더 드리랍니다. 자, 이제는 선생님께서 열심히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그랬더니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학생들이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치니까 학생도 열심히 하더라. 좋다 그런 얘기죠. 선생님은 열심히 가르치는데 학생들은 안 해. 안 좋다 그런 얘기죠. 선생님들은 적당히 가르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좋죠? 예. 선생님이 적당히 가르치니까 아이들도 적당히 공부 안 해버립니다. 나쁘다 갈랍니까? 당연하다 갈랍니까? 당연하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는 좋아서 박수 치는 게 아니에요. 좋아서 동그라미 친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손해 피해를 보지 말자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선생님들은 적당히 가르쳐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적당히 가르치면은 학생들이 공부 잘하건 못하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교사뿐이 아니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열심히 하니까 아이도 따라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엄마가 늘 책을 보니까 아이도 따라서 책을 보는 거예요. 참 좋은 거예요. 엄마는 본을 보이려고 하든지 어떻든 간에 열심히 책을 보는데 아이는 다른 것 TV나 보고 게임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엄마는 TV나 다른 것만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참 좋은 거예요. 엄마가 공부하고는 관계가 먼 일, TV만 보니까 아이도 게임만 하는 거예요. 나쁘다 갈랍니까? 당연하다 갈랍니까? 당연하다. 따라서 오늘부터 엄마들은 할 수만 있으면 책을 공부하신다 아니면은 TV나 보고 있다. 네. 이 속에 많은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아셨죠? 네. 자, 하나 더 예 들까요 말까요? 네. 이 속에 너무 많은 것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했던 것을 잠시 기니까 정리하고 그 다음 이렇게 할까 그럽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논리적 사고와 창의성 개발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수학 교육의 꽃이라고도 불리우는 증명. 이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명제, 조건문 등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명제란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문장을 의미합니다. 조건문이란 가정과 결론이 포함된 문장으로 가정과 결론이 참이면 참, 가정이 참, 결론이 거짓이면 거짓이 되고 가정이 거짓,
결론이 참이면 참, 가정과 결론이 모두 거짓이면 참이 됩니다. 잘 보셨어요? 네. 자, 세 번째는 조건문의 역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볼까 그럽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조건문의 역. 예를 들어서 제가 조건문 한번 써봅니다. A가 B보다도 작으면 A에다가 C를 더한 것은 B에다가 C를 더한 것보다 작다. 이 말 맞나요? A가 B보다도 작다. 그러면 A에다가 똑같이 또 B에다가 똑같이 C를 더해봤자 작더라. 이게 뭐라고요? 참. 그렇다면은 이 조건문인 역이라는 건 뭐냐? 이걸 P라고 하고 Q라고 하면은 P와 Q를 서로 바꿔버리는 것.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C가 B 플러스 C보다 작으면 A는 B보다 작다. 즉 이게 뭡니까? Q, 이게 P 그래요. 그러니까 조건문의 역 그 얘기는 뭡니까? Q이면 P다 그런 얘기죠. 즉 조건문이 P이면 Q에서 어렵지 않습니다. P와 Q를 바꾸어서 Q이면 P는 P이면 Q의 역이다 그런 얘기죠. 자, 이제 네 번째는 정의 그럴 겁니다. 정의. 이 정의는 우리말로 약속 그러면 돼요. 수학에서는 미리 약속해둡니다. 자, 삼각형을 뭐라고 약속해둡니까? 세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 이렇게 약속하는 거죠. 직사각형. 맨 처음에 약속한 게 있어요. 네 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 그래. 네. 또 예를 들어서 정사각형 어떻게 약속했느냐? 맨 처음에 이 약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수학적으로 딱 우리 이름 정하듯이 딱 하나로 정한 거예요. 이것은 네 각이 모두 직각이고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그래서 사실은 수학에서 외워야 한다라고 할 때는 요 정의는 외워야 돼요. 외울 때도 그냥 의미 없이 막 외우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삼각형 그러면은 이렇게 그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삼각형을 어떤 사람들은 세 각이 있는 도형이다. 맨 처음에 그렇게 약속했으면 우리는 그렇게 또 따라야 합니다. 근데 각에다가 포인트를 맞추지 않고 세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은 이것은 삼각형일까요? 세 선분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둘러싸여 있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이건 삼각형일까요? 만일에 세 각으로 이루어진 도형 그러면은 각이 하나, 둘, 셋 그래요. 삼각형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수학 하셨던 분들이 맨 처음에 이름을 이렇게 약속할 때는 여러 가지를 살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다 그래서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도 합리적이고 그런 걸 생각하면서 암기하면 좋은데
무조건 암기하면 안 되는 거죠. 아셨죠? 자, 어쨌든 수학에서 또 다음 시간 증명을 위해서 이 정의, 약속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몇 가지 배웠냐면은 명제, 조건문, 조건문의 역, 그리고 정의 그래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건문입니다. 이 조건문은 수학 교육에서 90% 이상 차지합니다. 그 중요성이. 그래서 조건문을 아무리 강조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봅니다. 자, 조건문 그럴 때는 반드시 명제를 몇 개 가지고 생각합니까? 2개를 가지고 생각해야 돼요. 2개를 가지고 하나의 명제, P면 Q라는 명제를 생각합니다. 자, P도 참거짓, Q도 참것이니까 모두 몇 가지가 있다고요?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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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F, T, F, F 그래요. 자, 그러면은 P면 Q는 P와 Q가 모두 참일 때 어떻다? 참. TF 여기는 거짓. FT 참. FF 참. 조건이 거짓이면은 결과가 참이든 거짓이든 무조건 참이다 그런 얘기죠. 여기는 가치 있는 참입니까? 아니면은 어부지리. 그렇죠. 선의의 피해를 보지 말자 그런 거죠. 가치 있는 참은 맨 위에 조건, 가정이 참일 때 결과가 참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자, 아주 중요하고 또 어려우니까 VCR로 정리 한번 할 거예요. 수학에서 용어의 뜻을 누구나 똑같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약속하여 논란이 없도록 한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조건문이란 가정 P면 결론 Q이다와 같은 형식의 문장을 의미합니다. 조건문의 역이란 조건문의 순서를 뒤바꾼 것으로 결론 Q이면 가정 P이다와 같은 형식의 문장을 의미합니다. 잘 보셨어요? 네. 오늘은 다음 시간 증명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건문. 많이 이렇게 자주 TV 보시고 많이 알아두셔야 다음 시간이 편합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 시간에는 정말 수학 교육에서 꽃입니다. 제가 가장 기뻐하는 증명할 겁니다. 다음 시간을 기약하면서 오늘 열심히 들으셨던 엄마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